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사입니다. 오늘은 측방 유동 판정 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방 유동 판정 방법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연약 집안 교대나 옹벽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게 될 때 성토 화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배면에 성토 중량이 작용한다. 연약 집안이 이제 붕괴가 된다는 거죠. 풍방형으로 이제 유동을 하게 된다. 이제 측방 유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치마가 크냐 작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교대의 이동 패턴도 있을 것이고요. 치마에 대한 어떤 측방 유동에 대한 그런 내용의 개념도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개념도. 측방 유동이 발생하게 되고 교대 이동 방향. 세 번째로 측방 유동에 대해서 원인과 점. 과도한 치마가 발생하거나 집안이 정사가져 있을 때, 편토합이 발생할 때 말뚝에 모멘트가 작용하게 되고요. 신축이음부가 벌어진다. 휘의 파손도 있을 겁니다. 단차. 그리고 부분에 이제 파손도 있을 수가 있겠다. 측방 유동을 판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측방 유동합, 일본 도로공단 이렇게 Pmax가 있다고 한다면 0.8의 감마 성토 단위 중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H, 성토의 높이가 있을 것이고 말뚝에 대한 어떤 중심 간격이 있을 것이다. 수치 해석에 의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PZ라는 H 곱하기 YZ 곱하기 B, Z심로의 측방 변이량이 되겠습니다. 기초의 폭이다. 측방 유동 가능성을 판정하는 원호활동 운전율 FS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FS가 1.5보다 작느냐, FS가 1.8보다 작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무시해주고요. 말뚝에 대해서 무시해주고, 요거는 말뚝을 이제 교류해준다. 원호활동 밀치마량, 안밀치마량 S가 1.6보다 크거나 S가 10cm보다 작을 때 측방 유동의 위험성이 없고요. 1.2와 1.6 사이에 있고 10cm, 10cm하고 50cm 사이에 있을 때 측방 유동을 고려해주는 그러한 설계법이 되어야 된다. 1.2보다 작거나 S가 50cm보다 클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측방 유동 지수가 있겠죠. 그거는 감마 곱하기 H 그 다음에 D 분의 C 바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 C값 연약층의 평균 점착력이다. 성토의 단위 중량, 이거는 이제 성토 높이, 연약층의 두께다. 0.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측방 유동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0.04보다 작을 때 위험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측방 유동 판정수, 측방 유동 판정수 i를 가지고 μ1, μ2, μ3 C분의 감마 H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작거나 같을 때 위험성이 없고요. i가 1.2보다 클 때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는 측방 유동 판정수가 되겠고요. 요거는 연약층 두께에 관한 보정 계수가 되겠고요. 당연히 D는 이제 연약층 두께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μ2는 말뚝 그 자체의 폭에 대한 저항 폭에 대한 보정 계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교대 길이에 대한 보정 계수다. 이렇게 L 값은 교축 방향 기초의 폭을 나타낸다. 이거 교축 직각 방향의 폭이다. B는 H는 성토 높이. 이 감마는 성토의 단위 중량이 연약층의 평균 점착력이다. 그래서 요건 두께. 폭에 대한 보정 계수. 요거는 길이에 대한 보정 계수다. 라고 첫 번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대책. 소형 교대. 박스나 칼버트. 그 다음에 F. 버트도 있을 거고요. EPS 슬래그. 경량 성토.
을 연장해 준다. 변속 박스. 기반 계량으로 이제 저항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주입공법, SCP, 말뚝, 프리로딩을 한다던가, 앞성토, 이런 측방 유동에 대한 판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